(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 당선인 인터뷰와 지역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산업별 수출 점검 화상회의를 14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서민경제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16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푸른방송이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9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전국 평균 투표율이 66.2%를 기록해 지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사전투표율 23.5%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지만 15일 투표에서는 전국 평균 66.2%보다 높은 67%로 7대 광역시 가운데 네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달서구와 달성 송고구도 각각 67%와 64.2%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대구 달서갑은 미래통합당 홍석준 후보가 57.6%, 달서을은 통합당 윤재옥 의원이 65.3%, 달서병은 김용판 후보가 55.7%, 달성은 추경호 의원이 67.3%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경선에서부터 오늘 본선까지 정말 우리 달서갑 성서 유권자 여러분께서 과분한 사랑을 해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 속에는 정말 우리 어려워진 대구 경제, 특히 성서 지역의 경제를 잘 한번 이렇게 보라는 좀 준엄한 명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준엄한 명령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특히 성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대구 경제를 부흥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어떤 경험,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하고 법과 제도, 예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희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원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라를 생각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에 가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정말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면서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했던 사항은 반드시 결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지역 경제가 거의 지금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너무 독선적이고 또 많은 실정이 있었습니다.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구의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앙 정치 무대에서 삼선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견제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확실히 견제해달라 하는 민심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달성 발전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려달라 하는 간절한 바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주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 하나하나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서 우리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고 달성 발전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역민이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도 들어봤습니다. 경제 살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서민들 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달성군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더 달성군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투표도 이렇게 출근 전에 하게 됐고 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문제도 많지만은 좀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지원도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한 명 한 명 더 이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서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좀 경제가 안 좋고 그런데 이번에 뽑히시는 분이 좀 바른 정치를 하셔서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이 아니고 경제를 일단 제 우수로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해서 바꾸겠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경제가 지금 전부 다 온 국민들이 전부 다 실험에 빠져서 하니까 경제를 좀 우선에 먼저 살리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1분기 산업별 수출 동향 파악 점검과 2분기 신속한 수출 전략 마련을 위해 수출 점검 화상회의를 14일 개최했습니다. 2분기 본격적인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이성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대구 본부 세관과 대구 경북 코트라 지원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본부 등 13개 수출기관 및 단체를 비롯해 5개 지역 수출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시에서 수출 지원책 추진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더불어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분야별 전문협회들과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원래 1, 2월 지역 수출 누계는 11억 5,3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지난 1일 산업부에서 발표한 3월 전국 수출입 동향 잠정치가 전년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와 1분기 수출입 감소세가 예상만큼 급감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역 기업들의 주요 무역국에서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돼 2분기 지역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시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향후 수출 상황 점검을 위한 화상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출 전략 추진과 수출 피해 최소화 등을 비롯해 팬데믹 소강 이후에는 급증할 글로벌 수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서민경제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16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서민경제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급 여부 검정을 거쳐 4월 10일부터 시작해 5월 9일까지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상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4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이나 긴급 생계자금 콜센터와 달구벌 콜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하고 코로나19 서민경제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50만 원권인 선불카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기한이 7월 31일까지이며 선불카드의 잔액 조회 방법은 카드 뒷면 ALS나 대구은행 ATM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 기한 내에 전통시장을 비롯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푸른방송이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생활의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스포츠 경기와 공연은 취소되고 있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는 생각이 자리 잡아 문화생활을 누리기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이에 푸른 방송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을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입니다. 소설의 제목인 엄마를 부탁해는 시골에서 올라온 엄마가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실종되면서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사라진 엄마의 흔적을 추적하며 기억을 복원해 나가는 과정은 추리소설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전개됩니다. 늘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줄 것 같은 존재였던 엄마는 실종됨으로써 가족들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가족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엄마의 모습은 어머니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엄마에 대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은 우리 모두의 엄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소설은 어머니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문체와 묘사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갑니다. 늘 배경으로 묻혔던 엄마의 삶을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여자로서의 삶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유성엽 감독의 친정엄마입니다. 무식하고 시끄럽고 촌스럽고 그래도 나만 보면 웃는 친정엄마. 오늘부터 내가 더 사랑해도 될까요? 세상 모든 엄마들이 아들 자식부터 챙길 때 홀로 딸 예찬론을 펼치며 세상에서 딸 지숙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친정엄마. 무식하고 촌스러운 자신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새끼가 나왔는지 감사하게만 할 뿐입니다. 그런 친정엄마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딸 지숙. 결혼 5년 차에 딸까지 둔 초보맘이 되고 보니 친정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듯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날 지숙은 연락도 없이 친정집으로 내려와 미뤄왔던 효녀 노릇을 시작하고 반갑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딸의 행동에 엄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34년 동안 미뤄왔던 그녀들의 생애 첫 2박 3일 데이트. 과연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푸른방송이 고품질 서비스 구현을 위해 품질평가 설명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13일 시청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의 고품질 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국 개별 SO 9개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개최한 품질평가 설명회는 측정 지표를 비롯해 추진 일정과 지역 방송사의 의견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별 음량 수준, BOD 구매 후 송출 시간, 콘텐츠의 다양성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세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향후 푸른방송은 품질평가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품질 측정에 대한 환경 구축과 진행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구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육아업 소재 국립대구과학관이 망원경을 빌려주는 천문대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지금까지 천체 관측소를 운영했으나 이번 천문관 개관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천문학 대중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천체 관측 활동 장려를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망원경 빌려주는 천문대를 운영하면서 천체 망원경 사용법 교육 후 대여로 시민들의 진입 장벽을 허물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천문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야간 관측은 금요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합니다. 다음 기사는 대진중학교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방송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대진중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9일 전국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함에 따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개학식과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해 출석 체크를 하고 온라인 개학식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미리 준비한 컨텐츠를 활용, 실시간 방송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을 구글 클래스룸 댓글로 질문을 하고 교사는 수업 시간에 바로 답을 해줬습니다. 원격 수업에 참여한 3학년 학생 대부분은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이 다 끝난 후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4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4월 3일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전동차 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좌석 한 칸 띄어앉기란 기존 6명이 앉는 전동차 좌석에 3명만 앉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동차 바닥에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스티커를 부착할 방침입니다. 스티커의 내용을 참고해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승할 대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분말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 연수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월 28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표시돼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어도 외부 환경에 의한 부식이나 손상, 압력 저하, 소화 약제 불량 등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도 즉시 교체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계속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달서 소방서는 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는 소화기를 가까운 동사무소나 대행 처리업체에 문의하면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배출 수수료는 3.3kg 이하는 3,000원, 6.5kg 이하는 5,000원, 6.5kg 초과는 18,000원입니다. 우상호 서장은 오래된 소화기는 하듯이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사람은 지난 3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에 불편함을 겪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호 물품은 장애로 인해 감염증 및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장애인 260세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응원 메시지와 함께 식료품과 세정용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응원 메시지는 어려운 시기를 감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호 물품을 전달받은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여 우울했는데
생활에 꼭 필요한 식료품과 세정용품으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효연 대표는 지역 장애인분들은 폐활량이 낮고 신체 기능의 저하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험군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2월부터 장기간 외부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장애인분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준비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 사람과 사람은 2019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후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대구 달서구는 새마을 지도자 달서구 협의회와 부녀회에서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로 매출이 어려운 소외계층 150세대에 직접 만든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달서구 협의회와 부녀회는 즉석에서 버무린 김치 2종류와 두부조림, 멸치볶음, 마늘장아찌, 홍자반, 나물무침 등 10종류의 반찬과 찰밥, 손소독제를 정성껏 포장하여 가정마다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배석보 회장은 도시락을 전달받은 어르신들이 정성이 고맙다며 꽃다발과 야구르트를 건네주시기도 하셨다. 사랑이 듬뿍 들어간 도시락으로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외식, 여행은 나중으로 연기해주세요.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있다면 출근하지 말아주세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은 자제해주세요. 악수보다는 목례로 2m 건강거리 지켜주세요.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기, 개인 위생수칙 지켜주세요. 집이나 주변 환경 매일 환기하고 소독해주세요. 최대한 집에서 꼭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누로 손을 꼼꼼히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악수는 잠시 그만, 2m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 불편하더라도 탈의실, 휴게실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컵이나 접시, 개인 물품을 사용해주세요. 식사할 때는 마주 앉지 말아주세요.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회식 약속을 자제해주세요.